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금요일에는 만나보고 있습니다.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 사고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미얀마,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이해하고 싶을 때 우리는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정보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하고 또 기록하는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물일 텐데요. 자, 이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꾸준히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늘 하게 되는데요. 오늘 궁금한 부분을 좀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분쟁 지역의 문제 20년 넘게 꾸준히 취재해온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PD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내 유일의 분쟁 지역 전문 PD 이렇게 지금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네. 더 많은 사람들이 해야 그러니까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충족이 되는데 저 혼자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뭐 어떤 분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즘에는 어떤 활동하면서 지내고 계세요? 최근에? 지금은 이제 미얀마 쪽에 취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아프가니스탄에 또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쪽 지금 또 밤마다 연결해서 어떻게든지 취재를 해보려고. 요새는 이제 인터넷하고 SNS가 잘 돼 있어서 연락은 좀 잘 됩니까? 예, 탈레반도 SNS로 다 기자회견 이런 것들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취재를 지금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프가니스탄은 오늘도 아침에 이제 뉴스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좀 상황이 위험한 것 같다. 지금 공항에서의 테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분쟁 지역 취재를 언제부터 도대체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동티모르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작했다가 네. 아침 방송에 일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해외 취재를 나가게 되면서 해외 쪽에 그런 분쟁 지역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마침 그럴 때 9.11이 터져서 바로 제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촬영을 가게 된 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분쟁 지역 취재의 그 길을 우연히 이제 시작을 하셨지만 계속하는 건 또 그거는 의지고 선택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쪽 네. 뭐 내전이나 분쟁 쪽에는 외신들은 되게 많이 취재를 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자나 PD들이 많이 오지를 못하는 지역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백을 좀 제가 메꿔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쪽만 다니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또 필요로 하고 그쪽에서는 네. 그러나 사람들은 없고. 네. 여러 현장들 사건들 뭐 지금 뭐 하나하나가 다 정말 기억에 남으실 텐데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현장은 어딘가요? 아프가니스탄도 기억에 많이 남았던 그 이라크하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아프가니스탄은 본격적인 첫 그 분쟁 지역 취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많이 기억이 많이 남고. 예. 위험하셔서 더 기억에 남는 건가요? 위험하기도 했지만 위험한 가운데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저한테 취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같이 이렇게 고민해주고 그랬던 정 같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이 끈끈해서 어디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사람들 그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외부인인데 되게 보호해 주려고 노력했던 거 그게 굉장히 가슴에 남아있어요. 네. 그 안에서 분쟁 지역 안에서도 사람을 정말 팍팍하고 서로가 살려고 그러는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가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도 서로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어디 가나.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위주로 해서 자기 이익에 관련된 건 양보하지 않고 챙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쟁이 나도요. 엄마들은 애들 밥을 해서 먹여야 되는 것도 똑같고 또 전쟁이 나도 시장이 열려요.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6.25 때 뭐 이런 남대문 시장, 뭐 국제시장 이런 맞아요. 얘기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현장에 가보시니까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이 열리더라고요. 밥은 해야 되고. 네. 네. 그 안에도 사람의 모습은 인간군상은 똑같다는 말씀이군요. 어떻게 본다면. 그렇죠. 그 근본적인 네, 거는. 네. 얼마 전에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셨어요. 예. 그게 이제 예. 그 수배당한 미얀마 기자들이 혹시 자기들이 잡히면 외신이라고 하면 살 수도 있다고 죽일지도 모르는데 군부에 잡혀서 수감되면 혹시 자신들이 고문당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외신이라고 하면 살려줄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이라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외신 기자. 그렇게 이렇게 신분증하고 자격증을 만들어 주셨군요. 예, 기자증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보내거든요. 그리고 예. 미얀마에서는 이제 언론사로 그렇게 등록해놓고. 예.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라가 워낙 혼란스러워서 네.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미얀마를 저희 이제 회사 소속 기자들이 계속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럼 미얀마 관련된 방송은 언제쯤 저희가 접할 수 지금 있을까요? 제작 중에 있는데 네. 그 촬영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그 길거리나 이런 데서 카메라를 들고 뭘 촬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지금. 그래서 실내에서 이렇게 밖을 찍는. 예, 촬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기자들이 전부 코로나가 걸렸었어요. 또 코로나까지 지금 있으니까. 그래서 또 중단됐다가 또 이제 억지로 이제 회복해서 촬영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한번 잡혀간 적도 있고. 아이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막 지금 이게 진행이 돼서 기약을 할 수는 없군요.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미얀마 상황이 처음에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 그 내용의 그 후속 취재가 따르지를 못하니까 보도가 나오질 않아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슬쩍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미얀마 기자들이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부터 오히려 우리가 더 취재할 때다. 관심이 있고 없고는 정보가 어느 정도 전달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다. 내가 지금 거기 미얀마에 가서 취재하러 갈 수 없으니 당신들이 취재를 해야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또 다른 나라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다. 오히려 지금이 더 우리가 많이 취재할 때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야, 그러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보가 없을 때 도리어 제대로 된 취재가 필요하다. 회사 이름이 지금 다큐앤드 뉴스코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특별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까?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제가 그 회사 이름을 생각 못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써야 되는데. 네, 국세청에서 뭐 빨리 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썼는데 그렇게 썼는데 오타가 난 거예요. 잘못된 글자가 들어간 건가요? 네. 네. 어쨌든 그 우여곡절 끝에 미얀마 취재 기자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도 설립하시고 어떤 점을 지금 가장 미얀마 취재하시면서 우려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관심을 가져야 될지. 미얀마에서는 계속 시위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시위를 하고 미얀마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또 자신들의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다 안 들어주는 거죠. 지금은. 네. 그래서 뉴스가 없으면 그 나라 이제 조용해졌구나, 괜찮아졌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각 층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이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20대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얀마의 미래이기도 한데 이 20대 청년들이
모여서 그 위험을 무릅쓴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조금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들을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과 나이가 또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들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 지도자들하고는 저하고 계속 줌 미팅을 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무슨 20대 중반 청년들이 말하는 거 보면 안중근 의사처럼 얘기를 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런 건지 그래서 보면 무슨 성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초월한 느낌. 네, 생사를.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고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맞아요. 생각하고 그럴 나이에 그 꿈을 지켜주지 못해서 저렇게 힘들게 수배 생활을 하고 또 다치고 고문당하고 잡혀가고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아, 그러네요. 20대 나이에 벌써 그렇게 생사를 초월한다는 건 참 씁쓸한 얘기이기도 하죠. 네. 누가 과연 이들과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지금 던져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관심을 갖는 걸 넘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 만한 게 있을까요? 그 미얀마의 뉴스는 국민들이 많이 보는 뉴스일 경우에는 언론사도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챙겨 보다 보면. 네. 그래서 미얀마 뉴스를 많이 검색하시고 챙겨 보시고 조금이라도 좀 알려고 하시고 하면 한 분, 두 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이렇게 챙겨 주시면 아마 언론사에서 다시 미얀마 뉴스들을 더 많이 초창기처럼 많이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일단 마음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 지금 이 미얀마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도 지금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이제 그런 전 세계의 문제들이 이제 우리 앞으로 가까이 오게 되는데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의 문제는 지금의 이런 문제들보다 더 거리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그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 있는 걸 계속 취재하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취재하는 사람 원칙이에요. 국민의 알 권리. 정보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왜 국민들이 국제뉴스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거꾸로 그 관심이 없는다 하더라도 정보는 우리 사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누구든지 관심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쉽게 검색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취재하는 사람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뭐 일을 하고 그 엄청난 저널리스트가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딱 원칙만 지키는 걸로 제가 목표를 잡아서 현장에서 취재할 때도 그렇게 특종 때문에 막 목숨 걸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칙만 지키면 되고 또 그런 특종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무리한 일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가슴이에요. 되게 생각보다. 어머나. 상상 초월인데요. 제 별명이 새가슴 김PD. 그래요? 네. 만약에 제가 현장에서 용감했으면 벌써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그럴 수 있겠네요. 적당한 선에서 그게 아깝지만 선을 밟는 거겠죠. 그렇죠. 아깝지만 제가 저기 갔다간 죽는다. 포기하자.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쪽 소식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낫지. 물론 제 발로 가서 취재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렇죠. 죽을 거 알면서 가는 거는 바보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가능하면 절제를 되게 잘 하려고 노력했어요. 현장에서. 그렇군요. 괜히 특종에 목숨 걸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 선을 살짝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 위험해진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시리아 때 그 IS 이슬람 국가 그 IS 그쪽에서 특별한 인터뷰를 해주겠다고 각 나라 저널리스트들을 많이 설득했어요. 많이 꼬셨죠. 그래서 갔나요? 그 말을 믿고 갔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납치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럴 것 같으면 뭐 그냥
하면 그 되지. 사람, 예, 가서 나도 갈까? 막 이런 유혹은 솔직히 생기죠. 왜냐면 저 사람을 그러니까. 인터뷰하면 세계적인 특종인데 물론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특종을 한들 잘 모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래, 예. 니네들 가서 특종해라.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었던 거는 특종 같은 거에 목숨 걸면 분쟁 지역에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어떤 유혹이 있을 수가 있는 거군요. 현장 안에서 인질로 잡을 수도 있고 납치할 수도 있고 그걸로 돈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어쨌든 최근에 또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지금 이제 계속 또 발발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지금 관심이 사실 아프가니스탄으로 조금 더 국제 문제 중에는 많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아프간 상황을 들여다보시면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또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이제 언젠가는 탈레반이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전조 증상들이 많았거든요. 그동안에요. 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계속 물밑 협상부터 시작해서 탈레반하고 직접 협상을 했거든요. 아프간 정부를 배제하고. 네. 그랬기 때문에 언제든 그 미국 정부와 평화협정 합의가 되면 탈레반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작년 2월 29일 날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돌아오는 거는 시간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철군 일자하고 이걸 더 합의 보고 그러려고 시간이 좀 걸렸던 거고 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좀 약간 연장이 됐을 뿐이지 탈레반은 돌아오는 건 기정사실이었고 또 아프간 정부가 부정부패로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이번에 저희는 이제 뭐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상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던 건데 준비가 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탈레반에 대한 어떤 정의나 저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사실 미국 쪽에서는 아주 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적대 국가, 그 탈레반이 적대 세력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탈레반이 극악무도해야 미국의 또 존재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도에서 아슬아슬 있기 때문에 미국의 뉴스가 전적으로 우리 시각에도 맞는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국민들이 이 사실을 조금 더 미리 알았더라면 현장의 아프간 국민들이 조금 더 미리 대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요즘에는 피난 가는 게 비행기로 가야 돼요. 예멘도 그렇고 또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이제 뭐 보따리 들고 어디 이제 육로로 걸어가서 뭐 이렇게 옛날에는 하는 그랬죠.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비행기로 피난을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비행기는 이게 허락이 돼야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제 탈레반이 돌아올 게 겁나서 미리 알고 그 해외로 간 아프간 사람들도 꽤 돼요, 사실. 이미. 근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당장 어디로 오갈 데 없이 저렇게 피난도 못 가고 딱 묶여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던 상황일 수도 있고요. 예. 네. 예전하고 달라진 그런 풍경들이 정말 많군요. 현장 안에서. 분쟁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보의 격차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사가 바뀌게 되는 것도 목격하실 것 같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 이것은 무슨 차이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 그런 현장은 반드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게 너무 이유 없이 죽는 걸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은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프간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라의 나라가 그렇게 돼서 자기한테 영향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이 세상에 목숨을 가지고 살 동안 무엇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뭐 재산, 뭐 부귀, 영화, 명예 다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담 후세인이나 카다피나 그렇게 모으면 또 뭐 어떡하겠습니까? 취재하는 현장에서 봤을 때 그냥 너무 어이없이 가는 거예요, 다들. 그쵸.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 죽을 때 좋은 추억과 기억과 이런 거를 가지고 가는 거지 다른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좀 더 욕심을 버리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험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시고 그러면은 지금 생활하시면서 힘드신 거는 없으세요? 독립 PD로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미얀마 기자들하고 취재를 하면 미얀마 기자들도 지금 어쩌면 약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독립 PD들도 약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그 분쟁 지역을 가더라도 다들 약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강자와 사는 게 아니라 약자들과 같이 부대끼고 살고 그들의 목소리를 같이 듣고 또 같이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사는 게 저는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 옆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다들. 근데 힘 있는 사람 옆으로 가는 것보다는 힘이 없고 약자들과 같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인간답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분쟁 지역 취재한 건 저한테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좋은 조건이 되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그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죠. 인간 되게 위대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좀 잘 누리고 품위를 좀 지키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처음에 취재자의 어떤 원칙, 그냥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면 나는 가서 취재를 해야 된다. 정보의 공백을 나는 채우겠다. 이런 단순한 원칙이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길이 혼자 가시는 길이 지금 삶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길, 뭐 이거하고 연결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분쟁 지역 문제를 기존 언론이 다루는 방식 아쉬운 점, 제안하실 점이 있다면은 좀 너무 미국과 유럽의 시각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그게 우리 국민들이 미국인이 아니고 유럽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높이와 시각에 맞는 그런 뉴스를 계속 생산을 해야 우리 국민들이 그 정보에 참고를 할 수도 있고 그 정보로 인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라고 큰 외신사라고 다 이렇게 우리까지 우리나라 사람 시각까지 다 채워주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겠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의 시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 그 시각을 가지고 취재하는 뉴스 이것을 계속 좀 앞으로도 활동해 주시고요.